아이템 하나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학대 사건, 이게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네요. 네네. 2살 여아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네. 옮겨졌다. 여기까지가 지금 파악된 상황이었었죠.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정인이 사건의 이제 재판처럼 보이는 이유가 처음에 이 엄마가 아이가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병원으로 가는데 자, 화성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안산에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택시로 이동을 합니다. 네. 한 30분 거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식불명이면 보통의 부모는 119를 부르는데 왜 이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멀리 있는 병원으로 갔을까? 자, 이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 관계자는 아동 학대가 의심됐기 때문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고 이 아이의 상태를 검사를 하는데 아이가 지금 이 수술이 필요한 아주 긴급한 상태인 겁니다. 네.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대형 병원으로 옮겨요. 근데 대형 병원에서도 검진을 하고 수술 준비를 하는데 이 아이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이 됐는데 여러 시일에 거쳐서 다양하게 생긴 멍자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도 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황은 굉장히 또렷해지고 있는데 결국 이 아이는 뇌수술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의식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뇌의 3분의 2가 손상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만 하더라도 아이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네.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자, 아이를 치료한 의료진의 얘기를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 확보 필요하니까 기관사건에서 이제 인공호흡기 하는 거 그거 하고 이렇게 해서 처치하고 사진을 다시 CT를 다시 한번 찍어봤는데 다리건 뭐 팔이건 등이건 뭐 이런데 목, 귀 특히 왼쪽 얼굴 쪽으로도 심하게 멍이 들어있는 상태고 이제 멍든 상태가 다 이제 시기가 좀 틀린 예전에 멍든 부위도 있고 좀 비교적 최근에 멍든 부위도 있고. 저렇게 병원으로 아이들이 옮겨졌을 때 학대 의심 정황이 있으면 보통 경찰에 신고하게 돼서 그렇죠. 경찰이 지금 아버지를 네. 긴급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지금 신청한 상태죠. 네, 맞습니다. 발부는 아직 안 된 상황이고. 아직 여부는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처음에는 이게 또 떨어져서 다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아동 학대가 너무 명확해 보이니까 그 아버지 양부입니다. 결국은 이제 경찰이 소환해서 물어보니 자, 칭얼거려서 몇 대 때렸는데 그리고 잠들었다. 근데 깨어나지 않아서 병원에 데려간 것이다. 근데 이제 계속 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4일, 지난 6일, 그리고 이제 당일 세 번의 이 폭행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이요? 예. 5월 들어서 세 번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폭행이 있었는지는 일단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머리, 뇌에 손상이 왔는데 이 두부에는 명확한 외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다른 곳을 구타할 때 머리가 울렸을 가능성도 있고 불과 2살짜리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뇌의 손상이 이제 이어지게 된 여러 가지 가능성, 가슴에는 지금 이제 공기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심장에는 물이 찼다고 하니까 상당히 폭행의 정도는 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아이가 입양하잖아요. 입양합니다. 이 아이 말고 다른 아이도 있지 않나요? 입양되지 않은. 이 집 안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친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 미성년 상태로. 그리고 5째가 되는 셈인데 지난해 8월에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네, 그 양육이 네 명과 입양아랑 다 같이 키웠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친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친자녀들에 대해서 혹시 학대라든가 뭐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자녀를 만나보거나 네.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자녀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 지금 모르는 그런 아직 알 수 상황이라는 없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아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5월에 3번의 폭행만 인정을 했고 네. 그 이전에는 폭행이 있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지난해 8월에 입양이 됐으니까 지난해 10월, 올해 1월, 올해 4월 입양기관에서 방문 조사를 했거든요. 이때도 학대 정황은 없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동 학대 정황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되거나 전혀 학대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다가 5월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자, 5월에 때렸다. 상습적으로 때렸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왔고 친자들을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 이 아이에 대해서 지난해 8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부터 조사하고 수사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정인이 사건인데, 맞습니다. 정인이 사건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똑같이 사고라고 주장했다가 의자에서 나중에 떨어졌다 그랬죠. 나중에 이제 폭행이 맞습니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입양을 한 다음에
정부에서 받아갈 수당은 다 챙겨 네. 가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번 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유사한가요? 그러니까 유사한 점은 결국은 이제 왜 이 4명의 아이가 있는데 5번째 아이를 지난해 굳이 입양을 했을까? 그리고 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상당히 상습적으로 구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24개월 때 입양했는데 2살 됐는데 주로 뺨과 눈 부위가 멍이 들어 있어요. 얼굴을 주로 어린애를, 때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일반적인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입양을 했을 것이며 그리고 이 학대는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정인이의 경우에도 이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오는 14일에 1심 판결이 나오거든요. 네. 선고가. 그런데 참 이게 이 반복되는 모습에 자, 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은 응사가 아니다.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우려할 점은 입양에만 우리가 경계하게 되는데 사실 아동학대 전반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요. 친부모 학대가 57.7%입니다. 입양아동 학대는 0.3%입니다. 건수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친부모에 의한 부분 그리고 이게 감춰져서 드러나지 않는 아동 학대가 사각지대가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예방책을 찾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이것 네. 때문에 자칫 그 입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퍼질까 그 부분이 좀 그렇죠.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입양한 이후에 사후 관리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네,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제도화의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 8월에 입양이 됐고요. 네. 10월, 지난해 10월, 올해 1월, 올해 4월 3번 방문을 했으면 이런 정도 지경이면은 뭐 외상에 멍도 있고 그럼 아이의 몸도 살펴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큰 문제가 없다. 학대 정황 없음. 5월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앞으로는 이 입양기관 전문가나 혹은 경찰들에게 아동 학대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들이 방문해서 보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제도화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아동 학대 관련 소식이 더 이상 없기를 좀 바라고요. 앞서 말한 대로 입양한 이후에 관련 기관에서 좀 사후 관리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